최근 뉴욕시에서 급증한 폭력 범죄들을 대응해 각종 치안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8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N95 마스크 무료 배포가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추진한 마스크 착용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모기지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3만 5천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테크가 오미크론 변이체를 타겟하는 새 백신의 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학교 소수계층 우대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이 미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9대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이주양 회장의 취임식이 오늘 오후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급증하는 총기 및 지하철 사건에 대응해 각종 치안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 총기 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6가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복경찰 조직의 복원. 둘째, 이웃안전팀 신설. 셋째, 폭력위기 대응 시스템 대폭 확대. 넷째, 불신검문 비대면 방식 신기술 도입. 다섯째, 뉴욕경찰 총기폭력 진압부서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여섯째, 대중교통시설 내 검문소 설치 등입니다. 이 가운데 사복경찰 조직 부활은 지난 2020년 6월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 BLM 운동과 맞물려 해체됐던 조직을 복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신설되는 이웃안전팀은 우범지역 집중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특히 불신검문의 비대면 방식 신기술 도입은 범죄자들이 소지한 불법 총기를 추적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시장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논란이 예상되는 검문소 설치 문제에 있어서 일단 맨하탄 포트 오소리티의 버스터미널 및 지하철역과 기타 주요 교통 거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날 회견은 안전과 경찰개혁의 균형을 주장하면서 지지를 이끌어내 시장으로 선출된 경찰 출신 아담스 시장의 최근 급증한 총기 사고와 지하철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구체적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최대 80만 명 선까지 올라갔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한 고비를 넘긴 듯한 징후를 보이면서 희망 섞인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 전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69만 448명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2주 전보다 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지난 14일 80만 6,80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열흘 만에 10만 명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줄고 있습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0일 15만 9,433명으로 팬데믹 최고치를 기록한 뒤 23일에는 15만 7,42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18%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사망자 수는 2주 전에 비해 39% 증가한 2,18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월 이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세워진 팬데믹 최고 사망자 기록 3,342명보다는 적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뒤로 접어들며 미 전역에 걸쳐 감염의 수준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스 클루게 세계보건기구 유럽 사무소 소장은 각 나라가 경계를 풀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오미크론이 안정화, 정상화될 수 있다는 타당성 있는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N95 마스크의 무료 배포가 이번 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역은 이미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N95 마스크 출시가 이번 주 미국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 약국과 지역사회 보건소를 통해 N95 마스크 4억 개를 무료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데 따를 것으로 일부 약국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아이오와, 일리노이, 미네소타, 미주리 등 중서부 일부 주들은 이미 마스크가 도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CVS, 월그린 등은 연방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N95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그린 대변인은 이와 관련 CNN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양한 크기의 N95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그린은 일부 지역에서 빠르면 1월 28일 금요일부터 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고객과 환자는 1인당 최대 3개의 마스크를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내고 추가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N95 마스크를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CNN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보건센터가 N95 마스크 무료 배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전국의 모든 보건센터에서 마스크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 섬유와 같은 특정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N95 마스크는 착용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정전기적 장벽이 있어 작은 입자가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KBTV 뉴스 홍찬우입니다. 나서 카운티에 위치한 뉴욕주 대법원은 캐티 호쿠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에 대해 24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나소 카운티 대법원은 호컬 주지사에게 이런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학교와 대중교통시설,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보건당국은 이달 초 마스크 의무 조처를 오는 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마감일을 일주일 앞두고 법원이 무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법원 결정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자신은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주지사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며 이를 뒤집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와 뜻을 같이하며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처를 시행하고 있는 한편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은 자유를 위한 승리라며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바로 마스크 의무화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뉴욕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청도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변함이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모기지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35,000까지 지원합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주택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하고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오는 2월 8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수혜 자격은 연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150% 미만이어야 하는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6만 4,100 미만입니다. 또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몰개지나 재산세 연체 등 주택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주정부 발행 신분증, 최근 한 달간 소득 증명, 최근 2달치 은행 계좌 내역서, 2019년 이후 연방 소득세 신고 서류, 몰개지 명세서 등이 요구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수혜자는 지원금을 받고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해야 하며 만약 3년 내 주택을 팔게 되면 주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신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주택 소유주를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선두주자인 화이자와 바이온테크사는 오늘
오미크론 변이체를 타깃으로 한 새 버전의 백신 개발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사는 오미크론 타겟 개발품의 면역 반응 시험이 미접종자 대상의 3차례 주사 형식과 2차 접종 완료자 대상의 부스터샷 형식 2가지로 행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저사는 성명에서 파이저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중증 감염과 입원 등 위중화를 높은 수준으로 예방해주고 있지만 예방력이 시간이 가면서 약화될 수 있는 점과 오미크론과 장내 새 변이의 감염을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발생 보고된 오미크론은 치명력은 다소 약하지만 전염력은 기존 변이들보다 몇 배나 강해 파이저 등 그동안 예방에 선전했던 백신들의 감염 저지 효과가 오미크론 대항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년 전 최초 발표됐던 파이저, 바이오엔테크 공동 개발의 백신은 경증과 중증 등 감염을 90% 예방하고 입원과 사망 등 중증화 위험을 100% 가까이 막아주는 것으로 인정됐으며 이 예방력 수치가 오미크론을 만나면 경증 감염의 경우 3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파이저의 기존 백신을 2차례 맞는 기본 프로토콜 접종은 물론 부스터샷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예방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또 입원과 사망의 위중화에 대한 예방력도 점차 소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 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했던 Affirmative Action, 즉 소수 계층 우대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미 연방 대법원이 24일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 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했던 Affirmative Action, 즉 소수계층 우대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미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24일 결정했습니다. 1, 2심 때는 기각됐지만 보수 우위인 현행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연합 SFA라는 버지니아주의 단체가 제기했습니다. 소수인종 배려 정책으로 특정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져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원고인 SFA의 소수계층 우대 정책에 대해 주장하는 바가 대학마다 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체는 하버드대에 대해 고득점 아시아 출신 미국인에게 불리한 주관적 점수 배정을 사용해 아시아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 대해선 백인과 아시아인 지원자들을 우대해 흑인과 히스패닉, 인디언 원주민 지원자들이 차별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학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입시의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SFA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하는 연방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원고들의 주장이 연방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거의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서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예일대가 입시에서 백인과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며 법무부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등 이번 사건에도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공식 발표된 9대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이주향 회장의 취임식이 오늘 진행되었는데요. 여러 한인사회 단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 나은 한인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제9대 미동북부 한인회 연합회장 이주향 회장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8대에 이어 9대 회장으로 연임하게 된 이주향 회장은 아시안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과 다른 여러 커뮤니티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우리 미 동북부 사회가 더욱더 건강한 동포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홍보하고 격려하는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타 민족과도 연대하여서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과 모든 좋은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취임식 축사를 위해 정병화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 송민경 커네티컷 주 하원의원, 엘렌박 뉴저지 주 하원의원, 수잔신 앵글로 체리힐 시장, 데이빗 오 필라델피아 광역시 의원, 린다 이 뉴욕 시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커네티컷주의 최초의 한인 여성 하원의원 kimberly 피오렐로 의원은 이주양 회장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인 사회를 위해 지금처럼 노력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앤디 김 미연방 하원의원,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패티 김 펜실베니아주 하원의원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주양 회장의 연임을 축하했습니다. 이 동부연합회를 통해서 많은 한인회들이 같이 협조를 해나가면서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갈 것을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연임하시는 이주양 회장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실 거를 믿으면서 오늘 축하를 드리러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버몬트 한인회 연합체인 미동북부 한인회 연합 9대 회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임기 동안 이주양 회장과 연합의 한인 사회를 위한 헌신과 노력이 돋보일 전망입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주에서 이제 음주를 즐기며 영화 감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주류국 SLA는 지난 20일 영화관 좌석에서도 맥주와 와인 구매를 허용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화 상영 전에만 주류 판매가 가능했고 극장 좌석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영화관 좌석에서의 맥주나 와인 구매는 리코어 라이센스를 보유한 영화관에 한정되며 라이센스가 없으면 추가로 SLA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이날 SLA에 따르면 이르면 4월부터 뉴욕주 식당과 요식업소들이 술을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뉴욕 주정부가 코로나19 초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주류 배달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전철역과 버스 등에 설치된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 탭앤고의 추가 설치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는 2020년 10월로 예정됐던 MTA의 옴니 탭앤고 단말기 설치가 기존 일정보다 15개월이나 늦어졌고 예산 또한 5억 9,100만 달러에서 7억 7,200만 달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단말기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일회용 승차권 구매 자판기도 9월까지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전반에 걸친 옴니 단말기 설치는 2024년 초에 완료됩니다. 현재 옴니 시스템은 일회요금 $2 75센트만 결제할 수 있을 뿐 메트로카드처럼 무제한 탑승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저소득층 등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음력설을 맞아 한인단체들과 함께 설날 음식과 생필품 등을 동포들에게 무료 배포하는 설 명절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 뉴욕 한인 네일협회, 뉴욕 한인 식품협회,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등이 있으며 각 단체별로 동포사회를 위한 명절 음식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 명절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는 저소득, 취약계층 1,000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월 29일 오후 1시 퀸즈 플러싱 먹자 골목에 위치한 머레이힐 광장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이나 신청 없이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물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인 3명 중 1명이 우울증이나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뉴저지 한인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의 이번 세미나는 홍콩 한인회와 경희의료원에서 공동 주최했으며 서강대학교 산하협력단 케이더 봄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는 재난 정신건강의 이해와 중요성을 주제로 줌 미팅을 통해 백종우 교수의 강의를 진행한 후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 정신건강 신호를 어떻게 알아내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방법 등이 발표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